안녕하십니까. 도봉엔 보이는 마을 신문 진행하는 김대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 보이는 마을 신문은 매번 그 마을 신문이 나올 때마다 그의 내용되는 정리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때로는 또 이 신랄하게 우리 자체를 비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그걸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방송이니까 말이 많이 버벅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버벅되겠습니다. 네. 저희 옆에는 우리 진짜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편집 팀장님을 맡고 있는 김승호 기자님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승호입니다. 네. 네, 첫 번째 방송인데 어떠신가요? 아 이거 쑥스럽습니다. 이걸 신문까지 만들면서 하다가 방송까지 탈라고 하니까 네. 또 민망하기도 한데 어쨌든 뭐 시작을 했으니까 뭔가 한번 우리가 촬영 점정을 좀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활용 정정. 마을 신문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을 이제 그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는데 네. 앞으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들이 뭐 미숙하나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관심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도봉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도봉엔을 만드는 사람들조차 도봉엔이 무슨 기사를 실었는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가끔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맥주 한잔 죄송합니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옛날에 진행했던 것들을 조금 흥분해서 얘기했더니 그런 거를 실직을 했어 그러더라고요. 저 3번 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편집 팀장님이란 분도 이러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씩 겪어봐서 우리가 점검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한 번도 이슈가 될 수 있도록 꼭꼭 씹어주는 그런 아주 소화 잘 되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시그널 한번 쭉 깔아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그널 도 우리가 따로 없죠? 이래야 가시죠. 한번 쭉 하면 우리끼리 이렇게 방송하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음료수 마실 시간도 없고 쭉 가시죠. 네. 네, 우리 둘 사이에서 굉장히 불편한 표정으로 뭐 하는 건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지켜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 최서진 선생님. 네. 10살, 6살 된 아이의 엄마시랍니다. 네. 그렇게 안 돼 보이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분은 누구에게나 저런 인사를 합니다. 그렇군요. 가짜입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도봉구에 거주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 딸 둘을 둔 그냥 평범한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 네, 사셨죠? 반갑습니다. 저는 도봉구에는 지금 강북구로 분리된 네. 그쪽에서 꽤 이제 오래 살고요. 어렸을 때부터 살고 지금 창동 산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시구나. 네. 창동에 산 씨가 오래지만 10년 이상, 20년, 네, 10년 이상 살았죠. 10년 이상 네. 하신 결혼하시기 전부터 하신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지역에 살았고요. 잠깐 저 의정부로 잠깐 넘어갔다가 네. 다시 왔어요. 의정부도 도봉구 권역으로 보죠. 그렇죠. 네, 뭐 여기가 신문도 만드셔야 블랙홀이라고 되겠는데요. 해요. 도봉구가요. 블랙홀? 블랙홀이요. 블랙홀. 블랙홀. 네. 떠나지 못한다고 어머들이 한 번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뭐 마음이 아프죠. 네. 발음을 많이 확실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예. 네, 블랙홀도 둘의 꼴을 걱정이 많습니다. 이 방송이 제대로 갈 수. 옛날에 경기도 쪽 발음이다 보니까 표준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호가 4호로죠. 도봉엔 전국서 가장 비싸다는 도봉구 유치원비의 실체 이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나요? 이슈를 좀 시켜보려고요. 네, 네. 신문 나온 지가 지금 한 열흘 정도가 됐는데 네, 반응이 별로 없네요. 그러게 네, 말이에요.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도봉에를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도봉엔을 만드는 사람도 안 본다 그러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만들어가지고 네네. 퍼트려야 그나마 좀 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포커스가 말이 맞습니까? 네, 토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토픽으로 도봉구가 왜 가장 유치원비가 비쌀까? 네,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떤 증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최서진 선생님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떤 게 다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시죠? 어린이집 보내. 예. 예, 유치원을 저는 보내고 계시죠. 작년부터 어린이집을 예, 보내고 있는데 보내는 그 시점부터 무료가 돼요. 보육비를 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다행입니다. 네, 굉장히 다행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또 공립을 한 1년 이상 기다려가지고 들어놨더니 뭐 거의 나가는 돈이 없어요. 혜택을 제대로 보고 계시네. 나라 혜택을. 그렇죠. 제대로 뵙고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받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처음부터 이 무료로 시작하다 보니까. 세금 내는 만큼 돌려받는 게 다행입니다. 네,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받아서 나는 엄청 내세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낼 돈이 없는데 대납을 좀 해주시면 어떨지. 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 네, 혹시 보육교사 과정을 좀 하고 계시니까 이 과정에서 한번 좀 이게 소속이 다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네. 교육청 어린이집하고, 소속하고 예. 그리고 여성가족부인가 아니죠. 여성가족부로 보건복지부? 넘어갔다가 보건복지로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돌아갔죠. 차이죠. 예, 정권이 넘어갈 때마다 계속 소속이 바뀌는 게 그래서 대표적인, 전에는 네. 교육 과정 자체가 좀 달랐던 걸로 알거든요. 일단 네. 어린이집은 좀 보육 위주고 유치원은 교육 위주라고 생각해서 엄마들이 좀 이제 교육열이 높은 엄마들은 유치원 쪽으로 어린이집은 이제 어렸을 때 보내다가 유치원으로 옮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누리과정이라고 그걸 통합해서 그 전 국민이 좀 표준화된 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리과정이 지금 만 3세에서 5세까지로 이렇게 확대됐어요. 원래 5세만 작년에 됐었는데 그래서 교육료가 지원이 되면서 그 누리과정으로 바뀌면서 그 뭐 교육의 질은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5세나 4세 정도 되면 유치원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린이집을 보내는 그렇죠. 사람도 그냥 있고 보내는 그러니까 거기가 오버랩이 좀 되는 나이죠. 보통 17살 네네. 정도는 유치원을 보통 보내서 학교를 보내게 되는 이 순서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내다가 그 우리나라 나이로 7세 때만 유치원을 1년 정도 그렇죠. 보내고 네. 학교에 보내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굳이 그 어린이부 그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유치원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뭐 수영장이 있는 유치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네네. 수영장 있는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수영장이 있나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문동에 뭐 쌍문 무슨 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그 내부에서 어디 그러니까 그 이왕이면 종교 재단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보내고 복지관이고. 좋은 시설로 보내려면은 근데 이제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줄 서야 되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으니까. 네, 그리고 또 좀 소문나고 좀 좋다는 그런 어린이집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 쉽지 올려놓고 않아요. 잊어먹고 있을 때쯤 연락이 오죠. 네, 집어넣은지 이렇게 펀드랑 똑같은 거죠. 펀드 놓고는 잊어버리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똑같이 기다리다 보면 연락이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어린이집을 최근에 보냈으니까 네, 그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렇게 학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하거나 그런 것 없이 바로 가나요? 원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거 과정이 좀 바뀌면서 지원이 되면서 추첨을 했어요. 그 추첨을 하는데 그게 뭐 A 유치원, B 유치원, C 유치원은 엄마들이 다 지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추첨 날은 똑같았어요. 복수로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엄마들이 여기 갔다가 여기서 추첨하고 시간이 조금 틀리면 여기서 추첨하고 B로 가고 그리고 뭐 A랑 C랑 시간이 똑같으면은 아빠 부르고 할머니 부르고 이래갖고 추첨을 여러 곳에서 해가지고 두세 곳이 막 추첨된 사람들은 어차피 한 곳을 골라서 가잖아요. 그래갖고 뭐 떨어진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떨어진 사람은 결국 다 가게 되고 그 붙은 사람은 거기 안 가고 막 이렇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번에. 네. 되게 혼란스럽고 네. 유치원 원장님들도 혼란스러워하시고 엄마들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 거죠, 그게? 추첨은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참 이래저래 추첨이라는 게 그냥 공립이 아니라 사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들이요. 그런 식으로 추첨을. 근데 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갔는데 진짜 막 그 유치원 그 강당 같은데 엄마들 다 앉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추첨했어요. 번호 뽑았어요. 그 무슨 사립 초등학교 추첨하는 것처럼 병설 추첨하는 것처럼.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은 지금 일부 지역만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이번에 다 그렇게 한 걸로 공문이 전체 내려온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요즘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좀 이거 알고 계셨어요? 사회자신데 저도 네.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표정이 기자를 오래 하시면 그런 표정이 나오나 보죠. 그렇죠. 기사 내일을 쓰셨던 게 직접 쓰셨나요? 그렇죠. 뭐 네. 제가 직접 썼으니까 나왔죠. 그렇죠. 베껴 쓰신 거 아니죠? 근데 사실은 네. 이제 모티브는 네. 뭐 모 일간지에서 네. 3월 네, 경향신문이죠. 이제 그 네. 경향신문이죠. 네. 네. 원래 우리가 이제 우리 뭐 방송 유튜브로 나갈 건데 뭐 이런 거 하지 그렇죠. 맙시다 그냥. 도봉에는 이제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명을 네. 보통 안 밝히는 게 좋은데 경향신문에서 네. 유치원비 이야기를 좀 썼었어요. 근데 네. 그 내용이 이제 뭐였냐면은 전국에서 도봉구의 유치원비가 제일 비싸다. 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월간 유치원비가 이제 74만 4,432원. 이건 이제 뭐 입학금 또 네네. 뭐 그 평일에 교육과정비 그리고 이제 네네. 방과 후 직장 다니신 분들에 대한 방과 후 교육비를 다 포함시킨 거였는데 어쨌든 뭐 74만 원 정도로 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강남 3구보다도 네. 훨씬 비쌌다. 네. 그리고 뭐 하다못해 저기 전북 진안에 있는 데보다는 뭐 네. 한 열 몇 배가 비싼 유치원비였다라는 게 이제 네, 네. 신문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체는 과연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뭐 제가 교육부에 있는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라고 해서 네네. 여러분들이 교육부에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를 이렇게 쳐보시면 각 유치원들에 대한 정보들이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기사 쓰면 처음 들어가 봤는데 네. 애는 유치원을 이미 끝났는데 유치원 사이트가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나름대로 이제 도봉구 내에서도 지금 29개 유치원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3군데가 병설 유치원, 소위 말하는 이제 공립 유치원이고 26군데가 사립 유치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경향신문 보도에서는 도봉구 내에 전체 29개 중에서 병설 유치원, 공립 유치원이 적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높게 나왔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도봉구를 좀 대변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러면 사립 유치원끼리도 그러면 되게 편차가 좀 많이 날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그 알림이 사이트를 한번 뒤져봤는데 실제로 이를테면 입학비가 그 유치원 교육부의 유치원 알림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 저기 표시된 내용을 보니까 입학금만 놓고 보면 창동에 있는 윤정 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47만 원 4천 원이에요. 네. 근데 또 창이동에 있는 소망 유치원은 입학 경비가 10만 원밖에 안 돼요. 되게 차이가 네. 4.7배가 나는 거죠. 같은 동네에서도. 네네. 물론 창동하고 창이동 차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방과 후 교육과정 교육비 이를테면 아이들을 이제 더 맡겨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내죠 지금. 네. 이를테면 뭐 미술이나 뭐 또 음악이나 뭐 레고, 그렇죠. 가베 보통 한 과목당 얼마 정도씩 그것도 유치원마다 틀려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3만 원에서 뭐 5만 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심화를 뭐 한다 그러면 10 얼마도 되고. 그게 이제 보통 1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번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 뭐 두세 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래서 되고. 세네 과목을 선택하면 거기서 뭐 한 10몇만 원 정도 추가가 되는 만약에 이제 뭐 한 그렇죠. 3개 한다 그러면 한 10만 원 그러게 나오겠죠. 말입니다. 두 개만 하면 조금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방과 후 교육과정 교육비 같은 경우도 이제 덕성여대에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23만 6천 원이에요. 이제 어떤 평균값을 해서 이거를 이제 입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부에. 근데 또 창호동에 있는 삼풍유치원 같은 경우는 37,500원이에요. 뭐 차이가 거의 뭐 한 7, 8배 정도가 나죠. 근데 이게 정말 어떤 뭘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하고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과목별로 금액이 다르고 한데 교육과정 교육비를 일괄로 해서 평균값을 내기가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입학 경비라고 하는 것도요. 그 안에 되게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딱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공신력 있는 교육부에서 입력한 또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었길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본 결과 뭐 입학금 또 교육과정 교육비 방과 후 교육비 이런 것들이 같은 동에서도 사립유치원끼리도 뭐 4배 5배 최고는 7, 8배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입력을 잘못했던 해당 유치원이 아니면은 또 다른 기준을 각자 유치원마다 좀 달리 적용을 했든 어쨌든 간에
모르겠으나 그거는 저희들이 또 추가로 취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차이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도 도봉구가 전국에서 유치원 비용이 제일 비쌈에도 비싼 거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같은 유치원 사립 유치원끼리도 7, 8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건 똑같은 그 과정에서 어쨌든 좀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그 교육 도봉구 내에 교육 시스템이 상당히 좀 많이 좀 학부모들한테 부담들을 많이 지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 마을신문에서 그런 것들을 좀 지적을 좀 하고자 싶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유치원이 도봉구가 비싸다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 그렇죠. 예, 이게 같은 어떤 사립에서도, 기준을 가지고 했다는 거는 그런 게 없다는 거는 이들을 행정 감사를 하거나 이런 가지 좀그 제약을 걸 수 있는 거를 뭐 시작을 한다고 할 때 기준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렇죠. 유치원 같은 경우 지금은 방청석에 좀 계신 분 중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뭐야 방청객이 저기 있나요? 교육부 다 베푼데. 교육청 소속이죠. 네. 네, 교육청 소속이라 네. 아마 교육청에서도 체크는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아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뭐 추가 취재를 좀 해봐야 하겠지만 네. 유치원마다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하다라는 거는 분명 이유들이 있을 테니까 네. 비싸면은 또 비싼 만큼 한다고 할 테고 네. 싸면 또 싼 만큼 한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학부모들 입장에서 선택은 뭐 자유긴 하지만 너무 이제 과도하게 부담스럽다라는 유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좀 뭐 기관에서 좀 뭐 나름대로 좀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죠. 뭐 수업료에 대한 기준 그리고 뭐 그 재료비나 뭐 네네. 그런 게 또 따로 들어가고 뭐 급식비, 네. 교통비 이런 게 다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거를 좀 일정 부분을 이렇게 좀 기준을 딱 잡아주고 그리고 네. 유치원마다 그런 시설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면은 그런 거에 대한 그 내역은 좀 따로 해서 네. 엄마들이 좀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유치원은 그런 게 없나? 이를테면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짓고 나중에 그 교인들한테 이렇게 그걸 차감해 나가게 되잖아요. 뭐를 차감을. 그러니까 아니 교회를 지으면 네. 교인들한테 그걸 11조로 해서 걷어서 나중에 이제 갚게 되는 구조거든요. 교회 같은 경우 보통은. 근데 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런 교회 다니셨나 보죠? 설립을 하고 뭐 여기 아마 방청석에서 교회 다니신 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저기 저기에 많이 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유치원 같은 경우 혹여나 이제 투자비가 좀 많이 들면 그 투자비에 대해서 뽑으려고 카메라 한번 돌려보고 싶어요. 학부모님들한테 방청석이 누군지.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학부모님들한테 전가를 시킬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이 분명하다. 이를테면은 네. 뭐 급식비, 뭐 통학비, 이를테면 어떤 교재비 이런 것들은 분명한데 또 다른 모르는 어떤 비용들이 사실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어쨌든 좀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좀 축출을 해서 좀 부모들한테 좀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심지어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유치원은 이제 끝났는데 휴지까지 가지고 오라고. 휴지 유치원에서. 다 갖고 가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휴지를 가지고 가나. 그 몇 푼이나 된다고 해서 부담 갖다 주는 것도 부담은 안 가지만 그것도 비용에 다 포함이 돼 있을 텐데도 네. 휴지를 별도로 포함이 가지라고. 안 돼 있대요. 아니 그것도 웃기잖아요. 휴지 그러니까 그래 뭐 그냥 1인당 얼마나 포함했으면 쓴다고. 좋겠어요. 저도 아니 포함을 안 시키고 그냥 휴지를 딱- 유치원에서 대주는 게 제일 네, 좋죠. 그러니까는 근데 다 갖고 가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정말 두루마리 이해할 수가 없. 두 휴지를 개, 각지슈 가져갑니까? 하나, 뭐 오. 그것도 또 새로운 지금 저기 소식이네요. 사회자님께서 이제 기저귀를 가져가잖아요. 좀 크면은 휴지를 가져가게 되죠. 애들은. 기저귀는 이미 뗐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미 작년에 죄송합니다. 네, 병아리반 졸업하면서 기저귀는 뗐습니다.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유치원마다 다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수업료랑 뭐 항목이? 재료비랑, 그 항목과 그 금액이 이 항목이 조금 몇만 원 비싸면 저 항목에서 약간 다른 데보다 낮고 이런 식으로 그런 차이는 있을 뿐이지. 네, 비슷한데 이제 뭐 윤정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 언어 그 영어 교육을 네네. 좀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창동에 있는 윤정 유치원. 네 여기서 윤정 비싼 나온 거에서 다 비싼 들어가네요. 거에 많이 윤정.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게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영어 수업료가 따로 들어가요. 뭐 요즘에 영어 특화 유치원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렇죠. 혹시? 그런 사실 이제 여기서도 그런 거를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 근데 유치원 그게 알림이 이제 사이트에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비싸게 되는 거죠. 네. 따지고 보면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별로는 다 항목은 똑같 비슷하고
네. 금액은 어느 건 많고 어느 건 적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이게 유치원 선생님들끼리 원장님들끼리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뭔가 네. 모종의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네. 학원 같은 거는 상한가를 정해놨는데 유치원은 원장님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재량으로. 네. 그런 거를 능력이 좋으신 분은 네, 좀- 올리기도 하고 그걸 좀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아요 유치원? 그렇죠. 그런 합리적인 기준이 뭔지 특히 어린이집은 또 방청석이 정해 있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유치원은 정해지지 유치원은 않다. 안 오늘 돼요. 방청석에서 아주 그 뭐야 그런- 지식이 그런- 많으신 분이 많이 오셨어요. 네. 얘기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시네요. 방송 진행자의 말문을 막는 멘트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진행하시죠. 네. 네, 그 올해부터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을 보내는 가정당 지원금이 22만 원씩 나오지 네네네. 않습니까? 이게 월 22만 원은 아니죠. 월이죠. 월 22만 네, 원인가요? 월 22만 그러니까 원. 수업료가 네. 26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26만 원에서 뭐 다른 유치원은 정확히 얼마인지 제가 이번에는 많이 안 돌아다녀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내고 있는 유치원은 26만 원인데 그 중에 이제 22만 원을 지원해줘서 그건 4만 원만 내요. 그러니까 그 네. 정액으로 교육비는. 지원해 주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은 이게 22만 원이 나왔다면은 이 여기 지원을 받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 감사도 굉장히 강화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매뉴얼이 마련되는 게 좀 시급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비용. 혹시 그 22만 원이란 돈이 부모 통장으로 옵니까? 유치원으로 아니에요. 갑니까? 유치원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카드가 유치원에서도 있어요.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치원으로 보내면 그걸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책들이 보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인다보다는 뭔가를 빨리 선점을 해서 많은 주민들 호응을 받아서 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지 않는가 싶은 것들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유치원에 2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먼저 지원하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착수가 되는 게 우선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무료 보육이 지금 작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그 지자체에서는 못 내겠다고 돈 다 떨었다고 뭐 이렇게 해서 못 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이걸 하느니 마느니 뭐 청와대에서부터 그 이후에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또 무엇보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 그 무료 보육이 시작되면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월급이 다 동결이 됐죠. 예, 기존 어차피 총량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 좀 어느 한쪽이 하셨네요. 많이 네. 나가면은 네. 내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또 제가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되는 그런 정책들이 모두 다 그렇게 됐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사용될 것들이 지원이 못 되고 보육교사 그쪽 월급은 되기 때문에. 정말 예.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반대 얘는 처음에 이게 말을 무료 잘라버리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제 얘기만 했기 때문에 사회자께서 말을 잘라버리시네요. 제가 얘기할 때 치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지. 네. 뭔 얘기하는지 까먹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아까 뭐 상당히 좋은 얘기를 정리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모든 정책이 사실은 좋은 이제 얘기였는데. 하기 위한 정책이고 뭐 이런 얘기들 하셨어요. 완전히 까먹었다 날라가 버렸다. 네, 아주 훌륭한 방송, 격조 높은 방송 도봉현입니다. 네. 네. 어떻게 뭐 여기서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할까요? 그럼? 네, 여기 뭐 질문을 4가지 주셨는데 뭐 이거는 뭐 다 거의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뭐 할 필요가 없겠어요. 네, 이런 얘기가 거의 얘기가 나와. 그 계획은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죠. 아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는 거죠? 네. 박정석이 질문하네요. 아니 방청석도 아니고 갑자기 치고 들어오네 막 그런 거 쪽지로 해주세요. 네. 사회자를 방송에 노리는 방해가 분들이 되니까. 네. 그래서 다음 호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 교육부에 있는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도봉구 내에 있는 26곳 사립 유치원에 어떤 그 유치원비의 많고 적음을 갖다가 그냥 건조하게 그냥 보여드렸는데 다음 호에는 그럼 비싼 유치원은 왜 비싼 것이냐 그리고 싼 유치원을 왜 싼 것이냐 뭐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각 유치원별로 좀 저희들이 몇 군데를 좀 추출해서 뭐 대답을 해주실 때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그 대답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도봉구가 비싼 이유들이 사실은 공립이 많이 없다라고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따지면 도봉구에서도 왜 사립 유치원은 26곳인데 공립 유치원은 3군데밖에 안 되느냐 뭐 그런 이유들도 사실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도봉구가 재정 자립도도 낮고 또 뭐 부동산 값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또 서민들이 보통 서울 25개 구에서 서민들이 주로 사는 동네라고 하는데 유치원비는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나온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개별 유치원들의 많고 적음도 문제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유치원이나 그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어떤 교육 시스템도 도봉구 내부에서도 뭔가 좀 정갈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도봉에도 앞으로 뭐 그런 차원에서는 계속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슈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제가 처음에 그 질문을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구분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 유치원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유치원 선택이니까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유치원에 보내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유치원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슈가 우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아니 들고. 물론 이제 네. 뭐 정말 고급 품질의 교육을 하면서 비싸게 받는 거는 뭐 용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학부모도 그 정도는 감안을 할 수가 있다고 네. 하면 보내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으면서 비싸게 받고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너무 싸면서 저급의 교육을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야 그러니까 봐야 우선적으로 기준이 없다는 거.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비싸고 싼 거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 그리고 각 가정마다 22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뉴얼이 여태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진행했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세금으로 다 사용되는 거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포커스로 맞춰서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사회자께 정갈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입에서 먼저 나오고 뒤에서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죠. 네. 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최서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말을 많이 못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마지막 뭐 말씀 하나. 아니요. 아니 약간 말씀을 안 하실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아니 제가 말하고 우리 싶은 둘만 걸 다 신났나 해주셨어요. 보죠? 아니 다시 한번 그럼 좀. 뭐 아니 너무 깔끔히 정리해 주셔가지고 근데 아니요. 어린이집이요 네네. 진짜 저도 어린이집을 이용을 못했어요. 근데 좀 그 규모가 좀 있고 좀 그런 시설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좋은 데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서 저도 유치원을 이렇게 선호하는 엄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보완이 된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시설 좋은 어린이집은 줄 서야 돼요. 그렇죠. 많지는 않죠 또. 많지도 그런 데가. 않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개선이 일반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공립자가 들어가면 다 한참 기다립니다. 네. 네, 최소한 7개월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보육교사 좀 과정을 밟고 계신다고요. 아 네. 네, 어려운 얘기입니까? 아니요. 저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네. 그 필요에 의해서 관심이 또. 있어서. 그러시고. 네. 그렇죠. 나의 아이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이로 인해서 다른 아이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예.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모든 부모의 마음이 되어야 할 텐데요. 아, 맞아요. 이거는 머리에서 나온 맞아요. 말씀 같습니다. 이거는 아 대단합니다. 뭔가 좀 가식적으로 제가 사회복지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매뉴얼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돌려막기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